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브 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치권이 코인 투자자들의 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앞다퉈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를 위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좀 개선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역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본 공제 5천만 원 확대, 과세 2년 유예 등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이슈들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 비트코인이 대거 인출되며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인베이스에는 현재 39만 4천 비트코인, 한화로 27조 3,593억 원의 수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커뮤니티에서는 고래지갑의 이 대규모 인출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가 제기됐는데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할 때 관리 지갑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위메이드가 리투아니아 개발사 브리치와 이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에피덤의 위믹스 플레이 온보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에피덤은 RPG와 모바 장르 재미를 접목한 이색 게임인데요. 이 올 2분기 중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서 PC 버전으로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위믹스 플레이는 위믹스 3.0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데 세계 곳곳의 개발사들과 협력하여서 블록체인 게임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하니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원자재, 귀금속, IP, 탄소 배출권 등 가치 있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해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설립됩니다. 가치 있는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작은 단위로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다만 현재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가 정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품 영역부터 시작해 거래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알아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9% 하락해서 7,115만 1,000원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입니다. 0.61% 하락해서 404만 1,000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4% 하락해서 752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터 토큰 39.92% 상승해서 4,816원의 가격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스미 코인 추격합니다. 25.97% 상승해서 17.12원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폴라레스 쉐어 25.28% 상승해서 37.47원의 가격 만들고 있고요. 벨러 토큰 17.27% 상승해서 258원, 골렘 14.22% 상승해서 514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넷 57.94% 하락했습니다. 2,650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APENFT 14.29% 하락해서 0.0006원의 가격, 코인98 11.69% 하락해서 438원 가격 만들고 있고요. 그레이시 10.42% 하락해서 60.2원, 옵티미즘 10.01% 하락해서 5,080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코인 시장에서 꼭꼭 알아야 할 코인 동향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랩터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입니다. 네, 전문가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세상의 모든 코인들을 차트 분석만으로 향후 동향과 흐름까지 꼼꼼히 분석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방송에서 차마 다루지 못했던 디테일한 시세, 관련된 내용, 진입, 손절가, 고급 정보들까지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이제 각종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아니라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일일 시황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네이처 지표를 이제 초보자분들이 편하게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작을 하였는데 그런 네이처 신호 또 무료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시그널 같은 것도 등장할 때마다 노란 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는 코인 시장, 꼭꼭 알아야 할 많고 많은 코인에 대한 꼼꼼한 투자 전략부터 생방송 중에도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건요, 여러분. 우리 이 노란 톡방 모든 것이 무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참여 코드 2626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티라노사단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 비트코인이 시장의 지표가 되어주잖아요. 전문가님께서는 수요일 오늘 비트코인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비트코인, 일단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상 항상 이제 저나 티로하느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항상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작도부터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물어봐 드리고 있긴 한 건데 이제 앵커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네. 이제 저점을 높인다는 게 어떤 네. 추세일까요? 저점을 높인다. 저 이제 네. 잘합니다. 바로 상승 추세.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저점을 이렇게 비트코인 일봉에서 보시게 된다면은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네.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한 가지 작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작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추세가 강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이렇게 저점이 또 올라가고 있는 이제 추세가 강화된 추세선을 하나 또 이렇게 식으로 작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승 추세선과 이제 동일한 이제 평행한 길기의 선을 그게 된다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추세선이 주추세선 그리고 나머지 추세선을 보조추세선이라고 부르는 이제 패러렐 채널이라는 것을 작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패러렐 채널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패러렐 채널을 작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평행한 선을 상단부에 긋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서는 지지가 일어날까요? 저항이 일어날까요? 상단에서는 저항. 네, 맞습니다. 네. 저항이 일어나게 너무 되고요. 진단나네요. 네, 이게 작도라는 네. 게 일단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거 보셔가지고 이 작도가 맞나 저 작도가 맞나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따라서 작도로서도 충분히 예측을 하실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항상 연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많이 그어봐야지 실력이 더 맞습니다. 업되는 거죠? 네, 이제 그림 같은 것도 네. 미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려봐야지 실력이 느니까 네. 마찬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봉상 현재 보시게 된다면은 저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그은 편이긴 해요. 네. 원래 비트코인 일봉상 작도를 여기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구간으로 잡는다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상승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는 모양새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전고점 자리 이쪽 꼬리에다가 상단부를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돌파가 아닌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봉상 상승 채널 상단부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상승세가 매우 강한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부근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나 당장 이제 신규 매수로서 진입을 하시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시간봉, 낮은 시간봉인 4시간봉에서 보게 된다면은 네. 현재 이제 티라노님한테 박스권 혹시 배우셨을까요? 아니요. 네.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흔히들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네.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조정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의 조정이 있어요. 이제 뭐 시간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가격 조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정이 시간이 좀 걸린다. 옆으로 간다 가격이. 네. 시간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뭐 박스권, 뭐 그다음에 뭐 수렴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보셨었죠. 네, 삼각 수렴 이런 거 뭐 들어봤습니다. 삼각 수렴, 뭐 네. 어센딩, 디센딩, 네. 트라이앵글 패턴 이런 등등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응축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힘을 모아간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응축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폭발하는 이제 상승으로 갈지 이제 하락으로 갈지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어느 정도의 폭발의 좀 세기가 결정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힘을 세게 모으면은 그러면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빵 하고 쏘게 된다면은 그 네. 당시에는 이제 거래량으로 이제 그 유무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응축 구간에는 예를 들어서 응축 구간이 아닐 때에는 거래량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와주다가 이제 네. 응축 구간에 접어들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거래량 네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뭐 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응축 구간이다라는 네.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은 뭐 돌파나 이탈이라든가 할 때 이제 거래량 유무로 체크를 하시는 것도 매매에 도움이 되시고요. 네. 지금 같은 구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진행 중이다. 가격대는 뭐 50.6K에서 52.89K 정도 구간까지 박스권으로 가격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르게 본다면 이제 혹시 쌍봉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쌍봉이요. 네. 2개? 네, 맞습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따지면은 2개라는 말이 맞긴 해요. 네. 이제 뭐 쌍봉, 뭐 삼산, 헤드앤숄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쌍봉,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산 이런 것들도 나중에 티라노님이 강의하실 때 배우시게 될 텐데 네. 쌍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반전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일봉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4시간봉에서는 이렇게 쌍봉, 네. 이제 2개의 봉우리다라고 해가지고 쌍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낙타 쌍봉, 혹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쌍봉이 지금 만들어진 모습이고 네. 만약에 쌍봉 패턴의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지금 넥라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 목을 지켜주는 구간이다. 네. 해가지고 이 지지 구간인 50.6K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 4시간봉에서 이제 하락 반전 패턴의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시간 조정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응축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50.6K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가격이 이제 좀 하락 조정으로 가격이 네. 이런 식으로 빠져줄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뭐 반대로 지금 구간이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단기 매수 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약간 좋지 않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진짜 네. 티라노님이랑 또 랩터님이랑 이렇게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님은 또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네이처 신병호가 등장을 하면은 등장이 된다면은 이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낮은 시간봉, 뭐 5분봉, 10분봉 등등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네. 뭐 어제 예를 햇님에 들어서-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해가 이렇게 딱 떴으면 네, 맞습니다. 네, 좀 이제 질일 남았으니 좀 조심해라. 네, 좀 말씀해 일단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뭐 네이처 신호 지표가 네. 등장을 한다고 무조건 진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각가지 여러 가지 뭐 기타 경우의 수, 뭐 보조지표라든가 아니면 네. 뭐 지지선, 저항선이 있느냐 등등의 유무로 많이 판단을 하고는 하는데 네. 네, 보통 이제 낮은 시간봉 등등에서 저희는 좀 네, 여러 단기적인 가지를 좀 매매를 봐야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일단 네이처 지표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일봉에서도 저희 네이처 신호인 불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불신호가 저희 메인 지표다라고는 설명이 하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일단 지금 고점 신호
네. 라는 것을 이제 불신호가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RSI 보조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일단 지금 불신호가 등장을 하였고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 네. 이제 5이평 지금 상승세가 강한 모습이고 적어도 5이평선 이 초록색 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오늘자 캔들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이평선도 이탈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고점 신호와 더불어서 이제 최고 단기 이평인 5이평을 이탈함과 더불어 이제 하락 장악형. 혹시 네. 캔들 패턴 저번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네, 캔들. 네네네. 저 빨간색 안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조금 네. 핑크 색깔 입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음봉을 이제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다라고 부른데 네. 일단 하락 장악형 말 그대로 이제 매도세가 매수세를 잡아 먹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패턴이에요. 그렇기 아.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네. 아까 지지 구간이었던 50.6개 정도까지는 홀딩을 하시되 네. 이쪽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한 번에 가격이 빠져주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2평 혹은 29가 저가 이평이 존재하고 있는 이 파란색 선 이 정도 구간까지는 가격이 터치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포지션이 있으시다면은 이쪽 구간을 이탈하시면은 50.6K 구간을 이탈하시면은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네. 뭐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뭐 이평선이 상당히 정배열로 지금 배열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서 하락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10,000불이나 뭐 5,000불이나 이렇게 갑자기 빠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좀 튼튼하다라고 네, 봐주신 것 그렇게 같습니다.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더리움 역시도 오늘 가격이 약 2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3,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투탑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이제 대장주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작도 관점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일봉에서 좀 큰 상승 채널을 하나 작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네. 식으로 작도는 이제 어디부터 그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좀 저점일 때. 저점일 눈에 때. 띄는 저점일 때.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최저점부터 긋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점이요. 네, 최저점과 이제 다음 저점들을 연결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작도가 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수정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다음 저점인 여기에다가 저점을 그을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긋겠다 하면은 이 추세선들을 이제 제일 하단부 이런 식으로도 작도를 해볼 수 그렇게 있습니다. 기울기도 조금 틀어지네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작도가 조금 중요하다라고도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보수적으로 긋기보다는 네. 이렇게 조금 더 이 저점 부분이 맞닿는 부분이 많게 이렇게 긋게 된다면은 저점이 하나, 두 군데밖에 터치되는 곳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좀 많이 닿을 수 있게 약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준다면은 이제 터치 부분이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도를 하고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큰 상승 채널 하나를 작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작도가 되고 그 추세가 강화된다면은 또 작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작도를 강화된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더리움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강화된 상승 채널 상단부 부분을 터치를 해주진 않았지만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같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과 같이 지금 이 음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무슨 캔들 패턴이라고 그랬었죠? 매도세가 매수세를 네. 이겼다. 잡아먹는 패턴? 잡아먹는다. 네. 네,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라고 부르고요. 너무 어려워요. 하락장악형. 이제 티라노님과 강의를 하시다 보면은 앵커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네. 그렇고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실 거니까 너무 진땀나네요.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은 네. 현재 구간이 이제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작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쪽 구간이 지금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50.6K에 이제 바단부 지지 구간이 존재를 했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지지 구간은 어디에 있냐? 일단 가로줄로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고점 기준이었던 이쪽, 예를 들어서 2,868불 쪽에 지지 구간이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수평 지지선 혹은 수평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가로줄인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꼬리들이 약간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네. 약간 이 부분에서 정확히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닌 이제 이렇게 약간 삐져나온 부분이거나 아니면 약간 모자란 부분들이 있죠. 네. 이 구간을 이제 매물대 부분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네. 이쪽 구간에서 특정한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을 매물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우리는 이 구간들에서 그러면은 지지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연장시켜 보게 된다면은 이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대의 제일 단기적인 매물대 구간은 2,869불에서 2,878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6K를 이탈하면은 하락 조정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작도적 관점상 2,868불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전저점 부분인 뭐 2,700 가격대로는 2,750불, 2,700 중반부 정도까지도 가격이 이런 식으로 빠져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이평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리고 이더리움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아까 비트코인에서 등장을 했었던 불신호가 똑같이 등장을 하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5위평 그리고 5위평을 이탈하게 되면서 이제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된다면은 네. 이더리움도 아까 그 2,868불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혹은 분할 익절하게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익절하기 좋은 때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상승세가 정말 모르는 제가 봐도 공격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이제 뭐 향후 방향은 조금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일단 이 5위 평선을 이탈을 하고 가격이 하락 조정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22평 그리고 22평을 타고 일단 이평선 색깔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초록색이 5위 평선이고요. 네. 파란색이 22평선, 그리고 이제 이 위아래에 있는 것은 20고가 저가 이동 평균선이고요. 네. 혹시 이동 평균선 티라노님한테 강의 들으셨을까요? 이동 평균선. 네. 네, 들었는데 제가 말할 정도가 안 됩니다. 네. 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티라노님이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는 되게 많아요. 뭐 그랜벨 법칙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뭐라고요? 네, 그랜벨 법칙이란 것도 있고, 이제 이 네. 이동 평균선을 활용해서 네. 매매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네. 이동 평균선에 어렵네요. 네. 그랜벨이요? 그랜빌이요. 그랜빌. 네네.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는 일단 뭐 무빙 에버리지라고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동 평균선은 이제 n일간, 네. 예를 들어서 뭐 20일간이다. 그러면은 20일 동안에 이 가격의 네. 종가의 평균의 합이다라고 오.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20일 동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20일 동안 종가를 이제 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네. 종가의 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가의 평균의 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선으로 이 점들을 연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상승 추세는 이 구름대 위에서 나온다고 티라노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억나실까요? 네. 네. 구름대. 네, 그리고 좋아합니다. 구름대. 네, 그리고 이제 상승 폭발은 이 22평 위에서 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전 차트를 보았을 때 네. 가격이 보통 이거 약간 조금 복잡한 것 같으니까 고가랑 네. 저가는 끄고 설명을 드릴게요. 오. 네, 보통 이제 가격이 이렇게 22평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타고 가시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상승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상승세가 적은 구간이 아니고 상승세가 매우 강한 구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 22평 네. 그리고 20고가 저가 네. 2평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작도상 이 상승 채널, 이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가
이 62평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62평과 이 상승 채널 하단부가 만나는 구간 아무래도 한 2,590불 정도에서 만날 것 같은데 네, 그쪽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향후 대응 방향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상승세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바로 헌트인데요. 이 웹3 빌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모인 프로젝트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 차트를 좀 보면서 여기가 더 지금 건재한 구간인지 아닌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헌트 원화 차트 보고 계시고요. 일단 네. 지금 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채널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네. 보시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이런 상승 추세선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도 작동을 해보아야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저 네. 선으로만 보면은 약간 막 힘을 모아가고 있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작동? 네, 맞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네네. 현재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네. 뭐 이렇게 수렴의 형태다라고 볼 수도 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뭐 실제로는 이제 뭐 이 추세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다가 지금은 네. 다시 뭐 이런 식의 수평 저항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도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음. 그다음에 이제 가로줄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 전거 부근 혹은 매물대 구간이 지금은 646원 정도 부근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지금 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폭발 이제 펌핑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캔들 마감이 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좀 중장기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지금 이 상승 폭발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거 혹시 뭐 추격 매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탑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이 하락 추세,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네. 하락 채널의 상단부 부분을 지금은 돌파해준 모습이지만 네. 매도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제 돌파가 아닌 것이 되니까 약간 네. 위험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매물대 구간을 잡아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매물대 부분도 완벽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다이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는 약간 매수를 지금 추격 매수로 들어오시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감망하시고 그때 그 이후에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재차 지지를 받아줄 때 네. 가격이 음. 돌파하고 돌아 나갈 때 네.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올바른 어. 매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돌파하고 같습니다. 나갈 대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리고 저항세가 매도세가 크게 등장을 한다면은 네. 이 아까 제가 작도를 해서 보여드렸던 이 상승 추세선 네. 이쪽 부분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셨다가 이쪽 부분에서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준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이동 평균선 살펴보면서 이거를 돌파할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은 이제 뭐 떨어질 확률이 높은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해킹 사례도 많아지고 하면서 안전한 이 관리를 위해 가지고 헌트를 좀 좋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지갑에서 관리하던 게 뭐 콜드 지갑으로 뭐 전송이 됐다 뭐 이런 기사들을 봐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약간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긍정적으로 보시기에는 약간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다기보다는 네. 일단 호재인 건 맞습니다. 일단 네. 호재인 건 맞고, 근데 일단 저희는 음. 정보, 뉴스 이런 것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네. 차트적으로 좀 관점을 분석을 하는 위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고 코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자고 비트코인이나 뭐 리플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뭐 SEC 뭐 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네. SEC 승소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네. 가격이 매수세가 막 음. 엄청 들어오지만 네. 그게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그쵸. 이 여러분들이 개인이 이제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시기에는
반응이 어느 정도 느리실 수 있습니다. 아, 이미 그렇기 그때는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고 이제 뉴스에서 뭐 이 코인이 좋다네 아니면 뭐 이 테마 코인이 요새 강세라네 네. 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차트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네. 아니면은 뭐 저희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 네. 코인이 어떻냐는지 네네. 해가지고 이제 차트적 분석을 좀 메인으로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단에 있는 우리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헌트 일봉에서 보조지표 그리고 이동평균선 켜가지고 네. 돌파를 할지 안 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헌트 같은 경우 정배열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42평을 제외한 20, 60, 120 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뭐 242평을 제외한 역배열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2평 위에서 지금 가격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네. 지금 펌핑 이제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마단 음봉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22평이 62평 그리고 122평을 골든크로스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네. 정배열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매수세가 급등, 뭐 급락이 나와주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22평이 62평 그리고 122평을 위로 만약에 네. 돌파해주면은 그걸 뭐라고 할까요? 돌파해주면요. 네. 이제 저항 뚫어줬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네. 이제 뭐 교차, 크로스. 골든크로스? 아, 맞습니다. 네. 22평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22평이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을 네. 이제 가격이 뚫고 올라간 다음에 이동 평균선도 뚫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22동 평균선이 62평과 122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주고 가격과 만났을 때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조금 단기적인 눌림목 자리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15호 중기 스토캐스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20, 10, 10 장기를 나타내는 보조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기 같은 경우 지금 이 검정색 선이 빨간색 선을 아래로 교차하면서 내려갔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아래로 교차한다. 데드 크로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온 모습이지만 이 장기 보조지표를 보게 된다면은 검정색 선이 아직까지 뭐 감매수권 근처에 위치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세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이 중기 보조지표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감매수권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폭은 들어올 수 있겠다. 그게 만약에 이 조정폭이 들어온다면 어디까지 들어올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올라오고 있는 22평 정도까지 조정폭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22평과 만났는데 이 장기 이 검정색 선이 빨간색 선을 데드크로스했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일단 지금 폭발 중이기도 한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제 이전 차트에서는 거의 저조하던 거래량들이 이제 이틀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우뚝 솟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눈에 엄청 띄는데요? 네, 맞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같은데요? 네, 뭐 보통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네. 이제 잠잠하다가 가끔씩 네. 한 번씩 이제 펌핑이 들어오는 시기들이 있는데 네. 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이 딱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작도적 관점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까지 따져 보았을 때 지금 중기 지표도 아직 장기의 상승 방향성은 살아있지만 중기가 데스크로스가 등장을 하였고 지금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가격이 아무래도 폭발이 네. 나왔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과 이격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사기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금 더 덜 떨어져 있을 때. 네, 뭐 좋은 이런 거죠? 구간들 아, 네네. 네,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조금 덜 떨어져 있었을 때 음. 이런 구간까지 조정이 들어오시길 기다렸다가 조금 더 좋은 네. 평단가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음. 아니면은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었던 저항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인가 이 매물대 구간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라든가 네. 이쪽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줄 때 그때 매수를 하셔라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 나왔던 헌트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봅니다. 어댑터 토큰 45.76% 상승해서 5,017원에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라리스 쉐어가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25.38% 상승해서 37.5원에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제스미 코인 24.94% 상승해서 16.98원에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벨러 토큰 14.55% 상승해서 252원, 골렘 뒤따라가네요. 14.22% 상승해서 514원에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크넷 59.86% 하락해서 2,529원에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APN FT 14.29% 하락해서 0.0006원에 가격 만들고 있고 코인98 10.69% 하락해서 443원, 그레이시 뒤따라갑니다. 10.48% 하락해서 60.16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게이머 코인 10.42% 하락해서 64.96원에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눈에 띄는 제스미 코인이네요. 35.1% 상승하고 있습니다. 델리시움 역시도 2.51% 상승하고 있고요. 스타크넷 59.87% 하락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역시도 3.29%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딱 있죠. 바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을 콕콕 집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리플 10층님께서 솔라나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솔라나 가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3.35% 하락해서 14만 4,200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는 차트와 함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솔라나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을 이제 이 비슷한 가격대 구간을 이제 2022년 4월 이후로 거의 2년여 만에 뭐 이 12월은 제외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거의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차 저항 네. 구간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세가 이제 23년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항이 나와주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네. 이렇게 상승 채널을 작도를 해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제 제가 저번 때 이 저항선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은 저항선이 어떻게 바뀐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실까요? 더 좋게요? 이제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요. 네.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혹시 리테스트라는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리테스트요? 다시 네. 시험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저항선 네. 구간을 만약에 저항을 이렇게 계속해서 받다가 네. 돌파 이후에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네. 이 구간을 이제 리테스트 구간이다. 재차 이렇게 아. 반등이 나올 때 이 구간을 리테스트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네. 일단 지금 이 상승 채널, 기존 상승 채널의 상단부 부근을 이 추세선에서 지속적인 저항이 나와주다가 네.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네.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이 부분에서는 재차 지지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솔라나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네. 추세선 가격대로 따지면은 한 13만 9천 원 정도 되네요. 13만 9천 원 혹은 13만 5천 원 정도 구간을 재차 두드리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 봉우리 두 개. 네. 무슨 패턴이었는지 기억나실까요? 쌍봉이요, 쌍봉. 네, 맞습니다. 네. 쌍봉 패턴. 쌍봉 패턴이 지금 완성된 네. 건 아니고 쌍봉 패턴은 넥라인을 이탈해야지. 아까 그 지지 구간을 이탈해야지 쌍봉이 패턴이 등장했다. 쌍봉 아니었어요? 그럼 정답 아닌 거였어요? 아, 쌍봉 패턴 맞습니다. 네네네. 맞는데 아직까지는 완성되진 않았고 쌍봉 패턴이 이렇게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덜 만약 만들어진 쌍봉.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쌍봉의 지지 구간 넥라인인 이제 109,220원을 네. 만약에 이쪽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 이제 여기서부터 하락 조정이 이런 식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109,000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매수 네. 관점은 약간 위험할 수 있고요. 네. 나는 조금 더 빠른 구간대 눌림목 자리를 잡고 싶다. 네. 나는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줄 것이라 믿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승채널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뭐 13만 9,000원, 5,000원 구간 등등에서 반등 여부 체크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빠르게 이제 2평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네. 일단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5이동 평균선 그리고 22평 지금 22평에서의 뭐 반등 중이다. 반등 중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종가 기준 22평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뭐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62평의 기울기는 하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22평의 기울기도 상방 기울기가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 추가적인 매도세가 등장을 한다면은 이제 22평 및 62평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바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지지 구간인 아까 설명드렸던 이쪽 109,000원 수평 지지선에 이 보라색 122동 평균선이 겹쳐져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서 약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 이쪽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쪽 109,000원 그리고 22평이 존재하고 있는 이쪽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조지표 보시게 된다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중기, 장기 모두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이고요. 네. 중기 같은 경우에는 K선의 기울기, 이 검정색 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62평, 그러니까 단기 지지권이라고 한다면은 22평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단기 지지권인 62평 구간도 기울기 하방 각도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 좀 궁금하다 하는 게 있으신 경우에는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신 다음에요. 이제 참여 코드 2626 누르고 들어오셔서 우리 질문 남겨주시면은 꼼꼼하게 봐주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엄지청님께서 더 그래프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5%인데 손절할지 좀 기다려야 할지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 하락해서 32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차트와 함께 분석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더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살펴본 코인이었던 걸로 기억이 조금 나는데 네. 일단 상승 채널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에 존재했었던 이 302원 구간, 이 수평 저항선 또 돌파를 해주고 지금은 이제 신고점을 갱신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저번에 살펴봤을 때 제 기억상으로는 하락 반전 패턴이 완성되면은 아마 이 302원 구간 혹은 이 상승 하단부 구간까지도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어찌 됐든 지금은 뭐 가격이 뭐 크게 변화가 있는 모습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약간 저번에 했던 말씀을 조금 뭐 보강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한다면은 일단 여기에서 지금 하락 반전 패턴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락 반전 패턴이 뭐 오늘자 캔들 마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하락 장악형 등등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302원 구간 정도까지 가격이 빠져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신고점을 갱신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는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하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 구간 400원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를 일단 1차적은 이제 이 전고 부근 400원 정도 구간이라고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구간도 돌파를 해준다. 뭐 리테스트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상승 채널의 상단부인 뭐 480원 정도 구간, 470원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이 매도세가 터져지게 되면서 302원 구간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다음 지지 구간인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근처에서 매수 자리를 노려보고 수평 지지선이 만약에 상승 채널 하단부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쪽 수평 구간 195원 구간을 이탈할 때에는 손절을 나가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저점을 높이는 게 저점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한다면은 네. 추세가 이제 전환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조정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이 전저점 자리였던 195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추세가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쪽 네.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에서는 지켜보지 않으신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질문이 이제 5% 정도 마이너스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이런 신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코인을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은 네네. 상당히 조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 매도세가 터질지 네. 뭐 그런 것을 이제 아니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걸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럴 네. 것 같고 네. 만약에 홀딩을 하실 거면은 302원까지 홀딩을 하시되 네. 이쪽 부분이 이탈되면은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꼼꼼하게 봐주셔서 우리 이제 고마우실 것 같아요. 스택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인 잘하고 싶다님께서 스택스 궁금해요라고 남겨주셨네요. 현재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4% 상승해서 3,844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와 함께 한번 분석 부탁드려볼게요. 네,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에 봤던 거랑 크게 달라진 듯한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단기간 내에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돌파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그렇게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건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네. 이제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홀딩을 하실 분들 경우에는 적어도 이 일봉상 존재하고 있는 이 5이평선 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 마감을 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지속해 나가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신규 매수 네. 같은 경우는 이쪽 매물대 구간 상단인 4,088원 보다 위에서 마감을 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4,088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매물대 하단 구간인 매물대 하단 구간인 3,824원 근처에서 지지가 나와줄 때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네. 조금 더 빠른 단기 매수 타점을 갖고 싶다. 조정이 들어왔을 때라고 가정하신다면은 이제 22평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가기 때문에 네. 가격과 22평이 만날 때 이쪽 구간에서 1차적인 매수, 그다음에 이제 62평이 상승 채널 하단부를 타고 가면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62평과 상승 채널 하단부가 겹쳐지는 지지권인 이쪽 구간에서 뭐 2차적인 매수 아니면은 이쪽 구간에서 1차적인 매수 를 이제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까지 꼼꼼하게 다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플레이뎁 궁금해요라는 카톡방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58% 상승해서 251원의 가격 만들어가고 있는 플레이뎁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차트 한번 함께 분석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근데 일단 플레이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박스권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본다면은. 네. 네,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그 박스권 내부에서 이제 작은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었었죠. 작도를 네. 해본다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작도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작도를 해보았을 때 이 하락 채널의 뭐 완벽한 지지 구간은 아니지만 하락 채널 하단부를 이탈을 하고 이탈 이후 네. 지금 리테스트 저항을 네. 받았다. 리테스트 저항을 오늘 받은 배운 거네요. 구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지금 이쪽 구간에서 나오는 것도 터치를 완벽하게 하진 않았지만 리테스트 저항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그리고 매수는 네, 이제 위험하다. 이동 평균선 켜보게 된다면은 지금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상당히 강하고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하실 거라면은 이제 적어도 이제 일봉상 이런 쌍바닥 패턴을 기다리신 다음에 네. 쌍바닥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22평의 기울기가 하방 완만해지거나 혹은 상방으로 돌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정신없이 랩터 전문가님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전문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